268페이지를 펴주세요. 268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여러분들 함수에서 이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269페이지에는 반복이라고 써져 있는 그 문구를 보시면 한 문구가 뭐 주기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포문을 써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 어릴 적 꿈은 빨간 풍선을 타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 꿈을 잊어버리고 상관하면서 다시 또 반복이 되는데 그 다음에 왜 하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문구가 어떤 기능을 유지를 하고 그 기능을 가지고 호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문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기능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렴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시면 함수에 대한 함수명을 만들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죠. 네, 알파벳 숫자 언더바만 사용이 가능하고 함수의 첫 글자는 반드시 알파벳 또는 언더바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백이 불가능하고 예약어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요, 여러분이 만드는 것보다 사실은 잘 읽어내실 수 있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함수의 구조요. 함수의 구조, 문법이 되는 거죠. 문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함수를 사용할 때 반환값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함수에서 제가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전역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함수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교재 271페이지에 보시면 270페이지와 271페이지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요. 무조건 DF, 정의하다, define의 약자죠. 예, define,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서요. 두 수를 입력받아서 new 파일로 할게요. 두 수를 입력을 받아서요. 입력받아서 제일 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때 큰 수를 찾아내는 부분을 하나의 함수로 구현해야 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선은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야 되니까요. num1과 첫 번째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num2는 두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개의 큰 수를 출력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함수는 구현만 하면 돼요. 뭘요? 큰 수를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출력을 할 필요 없고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린트,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맥스 하고요. 그 다음에 maxnum 이라는 함수로 해서 내가 입력받은 수를 두 개를 전달하면 그곳에서 그 값을 가져다가 계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num1, 그 다음에 num2
실제 값을 주고 maxnum이라는 것을 찾아요. 자, 그러면 maxnu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서 def define 하고요. 함수 이름을 maxnum이라고 했고요. maxnum. 자, 그리고 나서 이제 num1과 num2라는 숫자를 각각 전달해 주니까 받아야 되는 방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a, b로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하면 돼요. 만약에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면 max는 a. 그렇지 않고 a하고 b가 더 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고 a, b이면 max, b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같다라는 얘기죠. 네, 같으면 여기다가 max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오류란 뜻이에요. 네, 마이너스 1의 값을 줘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리턴을 해줘요. 리턴 max.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수를 주고요. 여기서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2하고 3을 입력했다. 그러면 여기서 max가 3이 되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얘를 부르는 애한테. 누구 값을요? max라는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max라는 값이 여기 들어와서 이곳에다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프린트 하고 max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테스트 1210 정리된 세 번째 파일선이고요. 첫 번째 수를 제가 2, 두 번째 3 했어요. 그랬더니 3이 출력이 되죠. 예, 그래서 제대로 수행이 되는 걸 확인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요 리턴이라는 걸 쓰지 않아요. 리턴이라는 걸 쓰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2, 3 none이라고 나오죠. 자, 왜 그럴까요? 여기에 2하고 3을 넣어서 비교를 했지만 그 max라는 값을 여기다가 다시 돌려주지 않았죠. 리턴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턴이 필요할 때는요, 반드시 뭔가에 할당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값을 가지고 와서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반드시 리턴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턴을 썼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71페이지에 보셔도 리턴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73페이지를 보셔도 리턴 해서 그 값을 가지고 와서 다시 작업을 프린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 또 리턴을 사용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함수를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예, 기능을 분해하기 때문에 함수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드가 굉장히 짧아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만 쓰기 때문에 굳이 뭐 안 하셔도 돼요. 예, 굳이 구현을 길게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만 주면 돼요. 이름을 맥스너마 나와라, 맥스너마 나와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걸 우리는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요. 이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한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를 입력받아요. 그래서 짝수면 짝수라고 입력이 되게끔 해주고요. 홀수면 홀수라고 입력해요. 그렇지 않고요. 0이면 뭐 짝수와 홀수가 아닌 경우 문자 오류죠. 그러면 문자 오류라고 입력을 출력